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월요일장입니다. 그리고 거래소 시장은 오늘도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장중에 2,500.33포인트, 결국에 2,500포인트를 터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의 분위기 이어가지 못하고 이내 2,400선으로 조금 내려오긴 했고요. 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다시금 2,500선을 향해 달려가려는 모습은 보입니다. 오늘 역시 전주에 뉴욕 3대 지수의 상승 흐름들 그리고 수출 호조 이어지면서 지수의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왔는데 외국인의 매수는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기관의 매도가 나오면서 지금 혼주세로 바뀐 겁니다. 기계, 전기, 전자, 화학업종은 상승세고요. 은행이나 전기가스, 철강, 금속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일본 아베 총리의 압승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엔화같이 떨어지고요.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전망이 우리 수출 산업엔 조금의 먹구름을 들이우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는 시장인데 호재가 악재보다는 조금 더 앞서고 있는 상황. 그러다 보니 2,500선의 재차 탈환 그리고 안착도 어느 정도 가능해 보인다라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강합니다. 자, 이제 이번 주를 봐야 될 텐데요. 각종 지표가 또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유럽 쪽에 테이퍼링 관련된 이야기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오늘장 내일장에서 이 관련 소식들 자세히 짚어보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약보합입니다. 2,488.44포인트, 1포인트 정도 지금 하락하고 있고요. 2,490포인트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중그램 체크해 보도록 하죠. 일중그램 보시면 2,497포인트, 2,500.22포인트까지 장 초반에 올라가면서 9시 2분께에 신고가 또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기관 매도 나오면서 흘러내렸고요. 2,485포인트대까지 빠졌다가 조금은 회복하는 모습, 하지만 역시나 약보합권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볼까요? 외국인이 삽니다. 개인도 사고요. 하지만 기관의 매도 물량 보시면 4,753억 원이나 나옵니다. 이 기관의 주로 물량들은 지금 금융투자나 투시 쪽에서는 소폭 나오고 연기금은 오히려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모펀드 쪽도 지금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가 쪽에서 지금 4,358억 원 지금 팔고 있는 상황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의 매도가 강하다 체크가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올라가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올라가는데 삼성전자 270만원 회복을 했고요. SK하이닉스 단숨에 84,000원대까지 또 올라옵니다. 7만원대부터 84,000원대까지 단 2거래일 만에 올라왔습니다. 현대차도 강보합이고요. 포스코가 약보합권에서 움직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LG화학이 3% 가까운 상승이고요. 나머지 삼성물산, 네이버, 한국전력, 삼성생명 모두 빠져내려가고요. 한국전력의 낙폭이 한 2% 가까이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약보합이고요. KB금융 보합입니다. 신한지주, 현대모비스, SK텔레콤 모두 1% 초반대의 하락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코스닥 시장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675포인트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소와는 좀 다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중그램 살펴보도록 하죠. 677포인트 장 초반에 고점 찍고 내려온 게 현재 675포인트 부근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상승권역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지수 흐름 좋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볼까요? 개인이 삽니다. 535억 원, 기관은 171억 원 팔고요. 외국인은 343억 원 팔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소폭씩 올라가고요. 신라젠이 6만원도 뚫고 올라갑니다. 7%대 급등 나오고요. 로엔이 낙폭이 좀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메디톡스 휴젤 빠지고요. 휴젤의 낙폭이 좀 큽니다. 48만원대까지 다시 내려오고요. 코미팝이 0.8% 상승, SK머티리얼즈가 1.58% 올라가면서 18만원대 회복합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포스코캠텍, 컴투스가 올라가는데 포스코캠텍이 800원 상승하고요. 나머지 펄어비스, 파라다이스, 서울반도체 모두 빠지고 파라다이스가 그간 상승폭이 좀 컸습니다. 오늘 약간의 조정이 나옵니다. 원달러 원율 살펴보도록 하죠. 1130원대에서 지금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내 양시장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장 이슈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매크로팀의 최영기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 오늘 장 초반에 9시 2분께죠. 2,500포인트 살짝 턱걸이를 했는데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뭐 상승 여력 충분하다라는 기사들은 많이 나옵니다.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저희도 뭐 코스피 지수의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글로벌 증시의 상승 랠리가 계속 좀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 특히나 미국 증시는 이제 9월달 허리케인 여파에도 불구하고 이제 9월달 경제 지표가 좀 예상치를 상회하는 호조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뭐 기업 실적도 여전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지수가 계속적으로 좀 뭐 고점을 돌파해 나가는 어떤 기술적인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기업 실적을 말씀드렸습니다만 3분기 중에 미국 지금 그 상장되어 있는 기업 실적 발표 중에 80%가 이미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뭐 글로벌 증시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 투자 심리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국내 증시만 놓고 보면 지금 3분기까지 수출 실적이 상당히 호조를 나타내고 있고 또 IT 반도체 중심의 실적 호조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수가 계속적으로 좀 상단을 높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는 물론 뭐 IT 쪽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곤 있습니다만 이번 주에 뭐 LG 디스플레이라든가 테크주들이 대부분 실적이 발표가 되고요. 또 기아차라든가 포스코, LG화학 등 대형 수주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기대 심리는 계속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확인이 되면 외국인의 어떤 수매수세가 재차 강화가 되면서 2,500선 뭐 저항이 상당히 많이 작용하고는 있습니다만 돌파 가능성 충분히 열어둬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그 한은 총재의 뭐 금리는 동결됐는데 다소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고요. 금리 인상해야 된다 소수 의견도 드디어 뭐 나온 상황입니다. 여기에 미국 연준도 12월 금리 인상은 거의 뭐 기정사실화된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좀 훼손되지 않을까? 일각에선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은 물론 뭐 매크로 변수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이라는 변수가 좀 더 우위를 보이면서 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상치에 부합되거나 이미 이제 컨센서스가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확인이 되면 뭐 주가의 어떤 상승세는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한은이 물론 예상과는 다르게 좀 다소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금리 인사 시점 자체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우려 자체는 뭐 단기적으로야 뭐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겠습니다만 그 금리 인상 시점이 앞당겨지는 요인들, 그 여건들을 보면 경제 성장률을 올해 2.8%로 봤던 거를 3%로 올렸고 내년에도 여전히 2.9%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어떤 금리 인상이라면 경기 회복이라는 점, 그러니까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 더 더해지면서 금리 인상에 충분한 명분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성 선호 심리가 크게 꺾이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미 연준 금리 인상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시장에서 금리 인상 확률을 한 80%, 90%로 보고 있거든요. 거의 금리 인상이 지금 선반영된 어떤 시장 가격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야 이제 회의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좀 경계 심리가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이전에 미 연준이 두 차례 금리 인상을 했을 당시의 어떤 매크로 여건을 비교하면 지금 성장률이 여전히 2% 초반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가운데 트럼프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기대감이 어쨌든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궁극적으로는 좀 지수 상승에 오히려 일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실적 발표들이 굉장히 또 많이 있다고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데요. 업종별로 전략도 좀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은 뭐 이익 모멘텀이 가장 강했던 IT 업종이 지난주에 소폭 좀 숨고르기 장세를 연출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상승할 여력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국내 코스피 지수가 2,500선을 돌파를 앞두고는 있습니다만 온전히 이제 이익이 호전되는 정도를 완전히 반영됐다라고 보기 어려운 수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그렇게 비싸 보이진 않는 지수 레벨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간의 시장을 주도했던 IT와 반도체 추가 상승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 지금 당대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결과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져 있는 상황, 또 국제유가도 배럴당 50달러를 회복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50달러 제시 테스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철강이라든가 정유화학 업종도 IT 업종에 좀 대비된 어떤 키맞추기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적이 여전히 양호하고 또 금리 상승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은행 업종 지금부터 계속 비중을 늘려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매크로팀의 최형기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연결돼 있네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증시도 지금 정고점 뚫고 올라갔는데 미국 보니까 미국도 또 3대 지수가 최고치 경신을 했습니다. 6주 연속 상승인데 이게 과열량상이다 이야기 나오면서 계속해서 지금 정고점 뚫고 미국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 강세장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아무래도 정책적인 그 불확실성이 계속 해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쉽게 꺼질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지난 주말에 2018 회계연도의 그 예산안이 상원을 통과를 했습니다.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경제 정책인 법인세 인하를 담은 세제 개혁안도 통과될 확률이 65%로 올라갔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미국 증시에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연방 법인세율이 원안대로 20% 정도 낮아진다면은 기업들의 세금 부담 한 7포인트 정도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최종 순이익은 한 10% 정도 늘어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 당장 S&P 500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이 11%대에서 20%대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아무래도 주시장에는 계속 엄청난 호재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트럼프의 공급주도 성장 정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그 연준 의장이 선임이 된다면은 아무래도 미국 경제는 현재 100개월째 확장 국면에 들어가 있는데요. 120개월 이상 확장 국면이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는 아무래도 에너지라든지 정보기술, 소재, 자본자 같은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증가될 수밖에 없고요. 또 우리나라도 이거와 관련된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신규 모멘텀을 좀 찾는 이런 움직임도 빨라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 발표가 돼 있는데 2분기에 깜짝 실적이 좀 발표가 됐습니다. 깜짝 성장이 나왔는데 3분기에도 비슷하게 깜짝 놀랄 만한 가파른 회복세 나타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깜짝 회복세는 아니더라도 시장이 안도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표를 내놓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의 경기 예측 모델에 따르면 금요일날 발표되는 3분기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연율로 플러스 2.7%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대부분 2.5% 이상 성장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난 2분기가 연율로 3.1% 성장보다는 둔화됐지만 아무래도 허리케인이라는 대형 악재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성장률 2.1%는 물론이고 FRB가 미국의 잠재 성장률로 보는 1.8% 성장을 웃도는 성적표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미국 경제 확장 국면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안도 랠리가 펼쳐질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4분기에 미국의 성장률도 3% 전후로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대규모 복구 수요뿐만 아니라 정부 지출 확대, 여기에 내구재를 중심으로 한 개인 소비가 큰 폭으로 늘어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기업 부문들 같은 경우에는 설비 투자 개선, 기업 수익 확대로 인해서 현재 증시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소비도 다시 늘어나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원유 가격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WTI 가격이 52달러도 넘어섰는데 이게 54달러, 55달러까지 갈 거란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국제유가 이렇게 끌어올리는 뭐 이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10월 들어서 WTI 가격이 49달러를 바닥으로 해서 52달러까지 움직여 왔는데요. 아무래도 지금의 유가 상승을 이끄는 호재는 뭐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수급 개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크루즈족 독립을 둘러싼 이라크 군과의 그 긴장이 좀 고조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크루드 자치 지역 중심으로 해서 하루 생산량이 한 60만 배럴 정도 수출이 감소할 수가 있고요. 또 이란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핵 파기와 관련된 갈등 문제, 그리고 미국과 터키의 그 대립, 그리고 또 이란 내 권력 투쟁과 같은 지정학적 위험이 단기간 수급 사항을 해소시키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수급 측면에서 보면은 오펙이 2018년 3분기까지는 원유 공급 초과 현상을 해소시키겠다는 목표로 감산이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미국의 수일가스 생산이 최근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지정을 받으면서 증산이 더디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은 연말까지는 국제유가는 50에서 55달러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때문에 앞으로 국제유가는 미국의 그 주간 재고 통계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좀 변동성이 큰 움직임이 펼쳐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그 유가와 관련된 뭐 정유주들도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중국 쪽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집권 2기를 여는 당대회가 내일이면 벌써 폐막을 합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이제 시장을 바라보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번 당대회가를 끝날 때까지 투자자들이 바라봐야 되는 측면, 포인트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시진핑 그 주석의 이제 임기가 앞으로 그 다음 내일부터 이제 새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당대회 때 시 총서기가 이야기했던 새로운 시대, 뉴 노멀 같은 경우에는 말을 한 36회나 사용을 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과거처럼 빠른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는데요. 그 대신 성장 동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그 산업들을 이끌고, 그리고 제조업의 고도화라든지 첨단 산업, 그리고 서비스화라는 질적 성장에 매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빅데이터라든지 인공지능, 로봇과 같은 최첨단 산업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4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은 환경이나 의료 부분에서도 우리가 중국 시장에 직접적인 그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것보다 더 큰 식품이나 패션, 전자상거래, 그리고 오락이나 문화 같은 다양한 서비스 산업과 관련해서 중국의 문화가 넓어진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증시에도 이거와 관련된 기업들을 중심으로 아마 수혜를 입는 기업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 공급구조 개혁이나 1대1로 같은 그동안에 좀 추진해온 정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속도를 좀 더 내게 되는 가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 시진핑 국가주석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2021년까지는 국민들이 모두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사회 건설을 하고요. 2035년까지는 선진국 수준의 경제력이라든지 과학기술력을 갖추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진핑의 경제학을 가리키는 시코노믹스 같은 경우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공급 측면 개혁뿐만 아니라 국유기업 개혁, 그리고 금융 리스크 방지, 1대1로 같은 핵심 정책들은 당 주도로 아주 대대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고요. 중국은 현재 공급 과잉됐던 문제와 관련해서 과잉 투자나 과잉 채무, 환경 오염 문제를 계속 줄여나간다는 점에서 철강뿐만 아니라 석탄, 그리고 전해 알루미늄, 각종 소재 가격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호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1대1로 사업 관련해서는 현재 17개 프로젝트가 대출 승인을 받았는데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1대1로와 관련된 건설 사업뿐만 아니라 금융, 그리고 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진출하는 기업들이 이제는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시장 내일장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립니다. 2부에서는 조금 더 종목 이야기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종목 이야기 준비되어 있고요. 여러분의 종목 상담까지 받고 있는 시간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입니다. 하단의 번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두 분의 전문가분들과 함께할 텐데요. AR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 그리고 메리츠증권의 장기환 부장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